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우주를 향한 근원적 질문에 과학으로 답을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천문 우주과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풀어나가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우주 탐사 쪽으로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으로 21세기 우주 시대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이곳.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그 8번째 주인공,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에 국내 최초의 우주전파 관측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상 속 우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대덕전파 천문대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의 천체와 다양한 천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는 전파망원경을 사용해서 별 생성 영역을 주로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구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간에 있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속에서 깊은 곳에서 어린 별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어린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전파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국내 전파 천문학의 요람인 대덕 전파 천문대는 우주에서 발생한 빛을 모아 수신하는 광학 망원경이 아닌 전파를 수신하는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곳인데요. 커다란 레이더만에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를 모으는 역할의 주경과 부경이 자리해 있습니다. 네, 전파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주경면하고 저기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작은 부경이라고 합니다. 저런 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의 주경으로 들어오는 빛을 부경에서 반사되어서 저기 중앙에 있는 수신기로 모으게 됩니다. 수신기에서는 전파 영역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아서 검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한 광학망원경의 달은 흔히 볼 수 있는 달의 모습이지만 전파를 수신해 관측한 전파망원경의 달은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겟은 알키스 관측을 오늘 이곳에서 보려는 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성운 속에서 생성되는 별의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관측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입력해 안테나를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어떤 주파수로 그 전체를 관측할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망원경의 포커스나 포인팅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측 영역을 지도화하는 것입니다. 관측이 끝나면 측정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분석해 밀도가 높을수록 별이 활발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덕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 캘리포니아 분자운은 굉장히 별들의 생성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별이 생성하려고 하면 별이 생성되기 위한 재료인 분자나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나오는 빛을 저희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별의 탄생 지역에 대한 환경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별을 관측하며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곳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저희 천문연구원은 크게 세 본부가 있습니다. 전파본부는 우주에서 나오는 그 전파를 대형 그 안테나로 잡아서 별들의 생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광학본부에서는 주로 이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과학연구본부에서는 주로 이제 우주 탐사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우주 물체의 충돌, 추락 같은 위험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우주위험 감지센터와 역사 속의 천문 기록을 분석하고 천문 의기를 복원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대덕 전파 천문대에서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 전파 망원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네, 관측 준비하겠습니다. 훨씬 더 깊고 머나먼 우주를 보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인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KBN입니다.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높은 해상도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셋업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의 큰 가상의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과 동일한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VLBI 관측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이 세 개의 망원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연세, 울산, 제주 이렇게 세 개의 21m 전파 망원경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망원경이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해가지고 가상의 큰 500km에 이르는 전파 망원경과 같은 분해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경이 큰 단일 전파 망원경이 아닌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 가상의 큰 망원경을 구축해 높은 분해능을 얻는 VLBI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 21m 전파 망원경을 서울과 울산, 제주에 설치해 관측하는 것이 바로 KBN입니다. 마치 500km의 구경을 가진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과 동일한 분해능을 구현할 수 있죠. 이런 VLBI 관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시에 같은 천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된 데이터는 마치 가상의 큰 망원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성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합성하는 일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그다음에 호주 혹은 유럽과 공동으로 관측하고 그런 관측한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데이터를 합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초미세 현상들을 연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천문연구원 및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EHT 국제공동연구팀은 전 세계 8대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동해 지구 크기의 거대 망원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 최초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KBN의 관측 결과도 이 프로젝트에 활용되며 천문학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KBN 시스템의 정확한 실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이곳. 우리나라에 설치된 석 대의 KBN 전파 망원경 중 한 대가 자리해 있는 서울 연세대학교입니다. 블랙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관측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KBN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의 전파 망원경도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VLBI 관측망이라고 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세 개의 전파 망원경이 천여 자리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Z 영상을 촬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있을 관측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장비가 있는데요. 수소원자 시계입니다. 수소원자 시계는 100만 년 동안 1초 틀리는 그 정도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VLBI 네트워크 관측에서 가장 핵심인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동시성을 확보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저게 그러면 기준 시간을 맞춰주는 거네요? 각 전파 망원경끼리에?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곤란합니다. 관측이 진행 중에는 굉장히 정밀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도 시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측 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측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합성하는 장치인데요. 1초당 최소 8기가에서 최대 32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8시간 저희가 관측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32테라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보다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수록 우리가 관측하는 약한 빛을 보다 더 많이 잘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M87 전체를 이제 관측하고자 하는 블랙홀의 좌표를 입력한 후 서울 연세대학교의 전파망원경 안테나를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울산의 전파망원경도 같은 천체를 바라보도록 이동시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주망원경의 위치까지 맞추면 관측 준비는 끝납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것은 저희 망원경의 주파수 설정입니다. 관측하는 파장인데요. 실시간으로 M87 전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22GHz의 신호, 43, 86, 129GHz의 신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주파수 영역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모두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의 우주전파 신호를 동시에 관측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KBN. 같은 곳을 4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곳까지 관측 가능해 매우 독보적인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KBN 스타일로 불렸던 KBN 우주전파 수신기. 관측 시스템의 중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기들이 이 방에 다 모여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요 듀오, 요 은색으로 된 요 시스템이 22기가 수신기가 되고요. 그 뒤편으로 있는 요 22기가 수신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요 시스템이 43기가 수신기가 됩니다. 저기가 86기가 수신기가 되고요. 요 앞에 129기가 수신기가 됩니다. 전파 망원경이 모은 우주 전파는 알루미늄으로 된 거울과 격자 구조로 된 구리 필터를 통해 4개의 주파수로 분리돼 수신되는데요. 같은 천체를 관측해도 주파수에 따라 다른 관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개의 전파 신호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그동안 관측이 어려웠던 특히 고주파수 관측 신호의 획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낮은 주파수에서 관측된 데이터의 정보를 잘 이용을 해서 높은 쪽 주파수의 관측 데이터를 잘 보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블랙홀 Z의 관측에 4개의 채널로 동시 관측한 데이터가 제공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미국 나사의 산하기관인 제트추진연구소와 일본 국립천문대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에 있는 4개의 망원경에 지금 이미 도입이 됐고요. 스페인 예베스에 있는 또 40m 전파 망원경에 도입이 됐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국립전체물리연구소 산하 3개의 전파 망원경에 저희 수신 시스템이 수출이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홀을 동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차세대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기준 설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망원경은 특히 이제 전파 망원경은 지금까지 관측을 할 때 한 채널만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채널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다중 채널 수신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들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찍부터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며 계승해온 우리 민족. 선조들이 남긴 우수한 천문 기록은 신라시대의 대표 천체 관측 시설인 첨성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첨성대처럼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우직하게 하늘의 발자취를 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의 역사를 밝히는 고천문연구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선조들이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하늘에 있었던 현상들을 분석하는데요. 지금 보는 거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헨리에선 관측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헨리에선 기록이 있다고요?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간단하게 신묘일에 혜성이 다시 관측되었다, 다시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관측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관측 일지인 거네요?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성변 측후 단자라고 부릅니다. 북극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고 잘 알려진 별부터 몇 도 떨어져 있다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혜성의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길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혜성의 모습이 어제에 비해서 얼마큼 달라졌는지, 색깔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록들이 보통 3일 이상 기록이 남게 되면 혜성의 궤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조선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기록한 관측 보고서 성변 측후단자.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현상을 기록하기 전에 관측 방법과 관측자 성명 등을 상세히 기록한 과학문화재입니다. 조선 선조 37년 1604년 기록에 보면 객성이 나타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못 보던 별이 갑자기 보였을 때, 천체가 보였을 때 이제 객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한테 너무나 유명한 케플러 초신성, 케플러 초신성을 기록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관측 기록은 서양보다 4일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천문학자보다 우리나라의 천문학자가 더 충실하게 하늘을 관측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케플러 초신성이 터진 것을 보고 별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별 하나가 은하 밝기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밝아진 별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 남긴 겁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에 케플러 초신성 폭발이 있는데요. 210일이란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관측하고 서양보다 4일 앞서 기록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별의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 속에서도, 정동기 시대의 고인돌에서도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문 기록은 잘 알려진 정통사서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등 중요한 사서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3%, 많게는 한 30% 정도가 천문 기록인데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별들은 지금부터 5,000년 전, 10,000년 전, 1억 년 전, 수십만 년 전의 별을 봅니다. 바로 과거의 우주를 보는 것인데요. 망원경을 통해서 더 먼 우주를 볼 경우에 우리가 그 과거의 별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조상들이 오래전에 남겨놓은 기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 천문학은 또 하나의 새로운 망원경으로 역사 기록에 남겨진 과거의 우주를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문유초라는 별 책입니다. 조선시대 이순지 천문학자께서 편찬한 책인데요. 보면 각각의 별들에 대한 별자리 이름과 별자리들이 어떤 모양이고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천문유초의 내용입니다. 옛 기록들을 통해 선조들의 우수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조선시대 후기나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천문도 같은데, 보면 이제 별 크기가 다양하게 그려져 있죠. 별의 크기로 별의 밝기를 표현한 우리 민족. 그만큼 기록의 신뢰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집대성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모든 별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작은 원 안에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들이 새겨놨고요. 바깥쪽은 계절 따라 보이는 별들이 새겨져 있는데, 4계절 동안 보이는 별들을 하나의 원 안에 새겨놓은 천문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은하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천문도의 별들을 보면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별들은 다 별의 크기를 다르게 새기고 있어서 매우 과학적으로 그려놓은 천문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밤하늘에 별들을 관측하면서 지금이 계절적으로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계절과 시기를 알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농사를 짓는 계절을 알기 위함이었겠죠. 지금 시기가 언제이고 그다음 백성들한테 어떤 때를 알려줘야 되는지를 왕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천문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천문연구센터는 기록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문위기 복원 연구도 함께 수행하며 우리 역사 속 천문자산을 발굴해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 운행한다. 가장 지금 비슷한 최근에 이곳에서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형태나 모양은 지금 기록을 따르지만 고대 문헌 속 내용들과 설계도를 바탕으로 천체의 운행과 천체의 모습을 관측했던 조선시대의 수격식 혼이혼상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마침 또 있어요. 이 혼이혼상은 혼천이로는 실제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혼상은 실제 하늘이 구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자리 지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수격식 혼이혼상은 전체의 운행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도록 수력을 이용해 움직이는데요. 전체 위치를 측정하는 혼이와 별자리를 구면에 투영한 혼상을 통해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추동력 그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가치를 21세기로 복원하는 고천문 연구센터. 이를 통해 관측 자료들이 쓸모있고 유용한 것인지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상 모델을 적용할 때는 이 장치는 송희영이 개발한 혼천시계의 주동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추가 이제 이 기어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 기어들이 지금 크고 작은 것들이 맞물려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진자 장치가 있거든요. 요 주기대로 여기 왕관 기어를 보시면 아주 천천히 가고 더 천천히 가고 더욱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동력 장치가 사용된 것이 바로 시간과 천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혼천식입니다. 동양의 혼천의와 서양식 잠용정 원리를 응용해 동서양이 혼합된 시계가 탄생한 것이죠. 한국천문연구원에는 복원한 천문의기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조선시대의 중요한 관측 의기 중 하나로 혼천의를 간편하게 개량해 만든 간이가 있습니다. 이 간이는 여기 보이는 이 큰 원이 있고 이 안쪽에서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 또 작은 원이 있는데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향하는 방향이 북극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작은 종류의 환이 있습니다. 이 환은 지평좌표계에 관련된 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환은 방위각과 고도를 잴 수 있고 북극을 향하고 있는 환들은 적경과 적위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륜을 찾아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혼천이는 복잡한 구조를 가져 관측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간이는 관측 용도에 맞게 조선시대에 개량돼 관측 결과를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기의 그림자를 통해 방위와 절기를 측정했던 규표, 조선 초기에 있었던 해시계인 정남일구와 반구 형태의 해시계 앙부일구 등 우리나라가 천문 우주 강국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천문 의기를 복원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기를 만들어 썼으며 그게 그 당시에 과학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외국과 비교할 수가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과학적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는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천문 의기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한테는 연구 목적이나 방향을 주는 연구가 바로 고천문 의기 연구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실험실로 사용하며 우리나라 천문 우주 연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학 연구부터 우주 관측 연구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천문 우주 기술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현재 만들고 있고 가장 큰 망원경들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그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구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주 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상 속 별과 우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경대한 우주 실험실에서 국내 전문 연구를 주도해온 한국천문연구원, K-우주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하늘에서 기술력을 펼치는 한국천문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우주의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푸른 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별들은 대개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태어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을 비추는 푸른 별로서 앞으로 영원히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과 우주과학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은 푸른 별입니다.